여기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 학술회에서 3명의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 중국의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외국인 교수가 그들에게 혹시 돈을 받고 이러는 것이냐며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학술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 교수로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릭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출신인 저는 20대 시절에는 독일의 대학교에서 외부 교수로 경력을 쌓아왔고 그러던 중 제 아내의 요청으로 인해 지금은 한국으로 이민을 온 상태인데요. 저와 같은 미국인 출신이었던 아내는 미국과 독일은 물론 유럽권의 대부분 나라들이 너무 살기에 위험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에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제안했고 저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쭉 한국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명공학 교수였던 아내와 함께 저의 전 직장이었던 독일 베를린 대학교 학술회에 함께 초대받게 됐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도시공학에 대한 주제를 다루던 학술회였지만 저와 아내는 학술회장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3명의 독일인 교수들이 동시에 한국의 수도 서울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조차 당연히 중국의 영토를 밟고 있으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완벽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빠른 기술 발전과 교통의 확보로 그들의 수도인 서울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지금은 아시아의 대표 도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 도시인 서울이 중국의 자본이 무려 90% 이상 투입된 사실상 중국의 계획도시라는 사실이죠.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완벽한 가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식량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전전했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튼튼한 몸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때 중국은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그때 당시도 완벽한 선진국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구심점이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선택은 바로 한국의 영토 남한의 중심이었던 서울이었죠. 그때부터 중국 정부와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폭발적인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중국인들의 건설 기술력과 자본 능력으로 빠르게 도시를 성장시켰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계획도시 면모를 선보였죠. 하지만 무려 50년 이상 투입된 중국의 자본 도움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추후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중국에게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대한 대국인 중국은 이러한 한국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중국이 정말 악질의 나라였다면 지금 당장 서울 거주 한국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수도 거주세를 부과하겠지만 그들은 굳이 그러지 않았죠. 지금만으로도 중국은 완벽한 경제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추후 서울이 더욱 성장했을 때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도시공학자와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독일의 도시공학 전문 교수로서 해당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중국에게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 교수분들의 의견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미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인들에게도 중국의 영토로 소속되는 게 더욱 좋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몇몇 도시공학 교수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그들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 도시의 모습과 생활 시스템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중국의 자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뼈빠지게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의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대표 도시인 서울의 거주민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은혜는 모르고 오히려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난하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이 완전한 몰락국가인 후진국이라며 의미 없는 비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위대한 중국과 중국인들은 매일매일 고기 반찬과 비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부유국가 사람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일과죠. 많은 도시공학 교수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대한 진실을 최초로 알리는 바입니다. 독일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3명의 교수와 1명의 중국인 교수는
마치 이미 계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확신과 분노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3명의 외국인 교수들 옆에서 그저 아무런 말도 없이 흐뭇한 미소만을 짓고 있던 한 중국인 교수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녀는 도대체 언제 나타났는지 외국인 교수의 발언이 이어지던 와중 그들의 옆에 앉아 그들의 주장을 거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내 또한 저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주위를 둘러보니 평범한 학생들조차 정말 한국의 수도 서울이 중국의 도시였냐며 다소 의문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더군요. 그랬습니다. 그 외국인 교수들은 모두 중국인 교수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고비나 대가의 물품을 받고 계획되어 있던 발언을 강의 중 내뱉는 것뿐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조차 이미 중국인 교수가 짜준 선동성 발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그들의 작전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할 때 한 중국인 외부 교수에게 똑같은 제안을 받았던 기억이 뒤늦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중국에서 왔다는 외부 교수는 저에게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해도 가난한 나라지만 중국은 그와 반대로 엄청난 부유 국가라는 계획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저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도저히 황당한 마음에 단칼에 거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3명의 독일인 교수들은 돈이라는 물질에 넘어가 그 중국 교수의 제안을 수락했던 것이었고, 저는 곧바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국인 교수를 지목해 학생들을 대신하는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옆에 있는 교수들에게 물질적인 제안을 했습니까? 저는 현재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미국인이지만 방금 독일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저는 바로 이곳 베를린 대학교에서 짧게나마 교수 생활을 했었고,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무조건 불순한 의도의 선동 제안에 응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 자신도 서울이 중국 소속 도시라는 발언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요? 당신들 전부 옆에 있는 중국인 교수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는 완전한 정보화 시대이고 한국의 인기는 예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선진국 한국을 경험해보기 위해 직접 서울을 방문하고 여러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편리한 생활과 깨끗한 도시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대 동영상 커뮤니티인 유튜브에서도 외국인들의 서울 여행 기록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서울이 중국의 도시라는 주장은 물론 그러한 정보 자체가 생긴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도시가 다른 나라의 영토로 변경될 수 있나요? 중국인 교수 당신 이름이 뭡니까? 왜 옆에 3명의 외국인 교수들을 앉혀놓고 중국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하는 거죠? 베를린 대학교는 이러한 사태를 분명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중국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중국인 교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외국인 교수들에게 중국에 유리한 발언을 주장하고 돈을 줬나요? 이건 엄연한 국제분란 행위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있던 중국인 교수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붉은 얼굴을 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처음인 듯 3명의 외국인 교수들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영양가 있는 학술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도 저희 발언에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한 학생은 어쩐지 발언 자체가 너무나 이상했다며 진짜 돈을 받은 것이 맞냐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일어나서 해명을 하라고 소리치니 학술회장 전체에는 금방 이러한 분위기가 번져나갔고, 강단에 있던 3명의 외국인 교수들은 그저 옆에 있는 중국인 교수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중국인 교수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 태도였고,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화를 참지 못하고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당신들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 제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해두세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중국 교수들의 선동 발언이 예전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지만 현재 중국은 완벽히 몰락한 국가입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흐름을 받고 엄청난 상승 국가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이미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의 격차는 실로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인당 경제 수준만 살펴보더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저런 중국인 교수들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한국의 문화재나 도시들이 중국의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위상을 올리려는 선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발언을 진행한 독일 교수는 아마 중국을 가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해 보기는 했나요? 아마 절대 가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교수라면 중국을 방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중국의 것이라는 발언은 중국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죠. 중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강제적으로 엮이면서 거기에 기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국가적 장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1차 공업이 기술 발전의 줄을 이뤘을 때는 중국의 엄청난 인구로 경제 성장이 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노동력보다는 더욱 똑똑한 기술력과 효율로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은 전 세계 최고 효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서울을 발전시키며 자신들의 반도체 기술이나 인터넷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켰고 중국보다 땅의 크기가 작고 인구가 작은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서 전혀 제약이 되지 않죠. 대체 어떠한 이유로 외국인 교수들까지 이용해 돈을 주고 이런 학술회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신의 입으로 한번 똑똑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은 완전히 몰락한 국가 아닌가요? 당신의 주장대로 중국이 그렇게나 잘난 나라라면 굳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엮지 말고 자신들의 장점을 피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중국인 교수에게 물질적인 무언가를 받은 외국인 교수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강제적으로 해임될 것이고 제가 끝까지 그러한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이런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의 태도는 그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이며 최근 너무나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인 교수 당신은 더는 할 말이 없나요? 입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을 실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성품과 시민의식, 그리고 한국이 지금의 선진국 시대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들을 직접 지목하는 발언이 아니라면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게 1차적인 발언이 끝났을 때 학회실은 조용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국인 교수의 옆에 앉아있던 외국인 교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저는 제 판단이 확실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할 수 있었죠.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행동을 했던 것이 맞았던 것이었고 저는 급하게 학회실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이름을 메모장에 기록해 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또한 자신이 직접 대학교 인사부에 알리고 오겠다며 그들을 뒤를 따라 나섰고 교수들이 줄지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학회실에는 엄청난 야유 소리가 퍼져나가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중국인 교수가 다시 한번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학회실을 빠져나간 외국인 교수들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중국의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영토 크기만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고작 한국의 작은 땅의 일부 도시를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돕지 않았나요? 그들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고 있을 때면 중국은 한국 정부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보내줬고 그 때문에 지금 한국은 그나마 살만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중국의 자본과 인구기술의 도움으로 서울이라는 수도를 만들어냈지만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요한 경제발전 시기에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모든 돈을 투자했기에 중국은 그 시간에 베이징의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자본적으로 희생하며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중국이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원래 우리 것이었던 서울을 되찾아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서울의 힘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 아닌가요? 차라리 한국인들을 희생시켜서 힘든 경제 상황을 보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인들이 중국에게 세금을 보내준다면
중국은 또 한 번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도움은 나중에 갚아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현재 중국에서는 만약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주지 않는다면 군인 병력을 이용한 작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게 더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텐데요. 중국은 현재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딱 한 번 한국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그 첫 번째 이유죠. 중국에 있던 똑똑한 중국인 학자들은 현재 대부분 한국으로 건너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교육 발전과 경제 성장을 중국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도왔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도움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의복이나 언어 심지어는 중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까지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현재 저희 중국에서는 원래 중국의 것을 찾기 위해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후진국이고 가난하니 서울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생활은 크게 변하는 것이 없잖아요. 법안이 확정되어 서울이 중국의 도시가 된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인 교수는 마치 정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원래 중국의 것이었던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괴한 주장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땀까지 흘리며 중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말만 무지성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과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은 바로 그녀가 한국의 성장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만 중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줘서 한국이 성장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감사함을 전혀 모른다와 같은 일방적인 논리로 주장을 이어나갔고 거품까지 물며 서울은 중국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어떻게 중국으로 줘야 되는지 방법조차 없을 뿐더러 서울에 사는 거주민들이 중국에게 세금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들으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인들에게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단기간에 가장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룬 세계 최고의 도시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시공학자인 저로서는 거품까지 물며 서울을 달라는 중국인 교수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학술의 맨 끝에 있던 한 한국인 학생이 자신이 직접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소개와 함께 중국인 교수에게 한마디만 더하면 지금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며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신 같은 중국인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선동 인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완전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인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한국의 고유 문화재나 의복들이 원래 중국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왜 그렇게 한국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서울도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직접 서울만큼의 시티파워를 가진 도시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시간에 중국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더군다나 한국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고요?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이 현재 얼마나 기술적인 차이가 나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한국은 많은 선진국들의 무기 수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 나토의 최대 규모 국가인 폴란드조차 한국의 군수 무기로 자신들의 국방 시스템 전체를 개편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 능력으로 그저 한국의 군수 무기를 뒤로 구입해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은 변명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한 주장이지만 중국과 한국이 국방력으로 붙더라도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인 당신들이라는 말이죠.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보다 경제적 순위나 생활면에서 완전한 후진국인 당신들은 국가로서 대우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하면 당신의 황당한 주장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교수가 남의 수도 도시가 원래 자신들의 영토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총명한 눈빛을 가진 그 한국인 여성의 말이 끝나자 중국인 교수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만 있었고 저는 그녀의 당당하고도 확실한 발언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술회는 중국 교수의 요청으로 급하게 종료되었고
저는 마지막 발언자였던 한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나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말과 함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한국인 여성은 이런 일을 실제로 목격한 것은 처음이라는 말과 함께 중국인들의 황당스러운 한국 선동작전이 공론화되어 알려져야 한다고 했고,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도 몇몇 중국인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경험을 말해주더군요. 그 후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들이 중국인에게 돈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받은 저는 역시나 하는 말과 함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이러한 비열한 중국인들의 선동작전을 막아보려는 계획을 오늘도 세우고 있습니다.